현재 한국군의 동향에 또 한 번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새로운 무기 체계인 합동화력함을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군사 강대국인 미국이 도입하려다가 포기한 것이기에 외신들은 더욱더 주목하고 한국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한국의 합동화력함이 치명적 단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한국이 이러한 무기 체계를 확립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져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동화력함이란 한마디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적의 선제 타격으로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공격을 받더라도 해상에서 반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체계이며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지도 않기에 전략적으로 상당한 효용성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낮은 생존성과 격침 시 높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경납 기능을 극대화하기에 개함의 탐지 및 방공, 대잠 작전 능력을 거의 포기하게 되므로 단독 생존 능력이 없고 한 척이라도 격침당하면 싣고 있던 미사일 수백 기를 한 번에 잃게 되기에 지나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사정이 다릅니다. 5대양을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한 곳에 합동화력함을 투입해야 했던 미 해군과는 달리 한반도 근해의 특징인 종심이 짧다는 점이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고 무엇보다 맡은 임무 자체가 다릅니다. 국방부에 의하면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대지 목표 제압을 최우선으로 상정하며 그렇기에 미군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 해군과의 전면전에서 합동화력함이 출전했다가 격침당할 경우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펜스타임즈 코리아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의 합동화력함 플랫폼과 다른 새로운 선체 플랫폼을 설계할 계획이며 잠수함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저소음 전기 추진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기에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지인 밀리터리 리뷰는 한국 해군이 설계한 5,000톤급 합동화력함은 척당 150발 정도의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괴물 미사일인 현무사탄도 미사일의 수상한 발사형 현무 4-2가 장비된다며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기본적으로 함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대지상 타격 임무가 주임무지만 경우에 따라선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대량 탑재한 러시아의 키프로급 핵추진 순양함처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전력 특성상 합동화력함이 진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어도 일본, 중국, 북한 등 주변국 대부분의 주요 타겟은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합동화력함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는데요. 합동화력함은 전시에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 있을 것이며 이미 해군 기지가 연안 보호를 위해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에 강력한 호위를 할 것이며 원해로 이동할 때에도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호위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사정을 뒤로하고 한국 국군이 합동화력함 도입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져 외신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바로 한국군은 미사일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타격 전력을 중시하여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찍어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미사일 보관과 운용이 곤란해질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바구니에 담긴 계란으로 비유하자면 이미 바구니가 꽉 차서 새 바구니를 만들어야 할 상황인 것이죠. 때문에 한국국은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늘리고 있는 것이며 합동화력함 말고도 수많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일본 매체에도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한 것을 번복해야 하고 미사일 개수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매일같이 한국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라면 자주국방이 아니라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인데 북한과 상관없는 전력들을 강화하고 있다. 순 엉터리 아닌가.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에 조선에 들어가서 근대화를 일으켜준 것을 보고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침략했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 심각한 것은 한국의 반일 교육이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에 언제 전쟁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이 일본 상대로 전쟁을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에서 일본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국가 기반 시스템들은 모조리 파괴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국인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이 겁이 많다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다. 한국인들은 징병제로 인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전쟁 수행 능력을 배운다. 한국인들이 겉보기에는 못생기고 형편없어 보여도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들이다. 일본인들보다 겁이 많을 수가 없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전쟁 수행 능력을 배우기 때문에 더 전쟁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한국군이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군대라면 훈련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배울 수밖에 없다.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보다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더 겁이 많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다시 걸어야 한다. 한국은 규제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나친 전력 증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어떻게 일본 주변국은 평화를 망치는 국가들밖에 없는 건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미국이 일본을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사거리 제한을 걸어야 한다. 풀었던 제한을 다시 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에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최소한 미사일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 한국은 현무 미사일만 2,000기를 넘게 가지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다. 저 미사일이 일본에 날아올지는 모르는 일이고 개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도 미국이 일본을 생각해서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락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핵잠수함을 가지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보다 덜 중요한 동맹인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합동화력함이 강력해도 핵잠수함만큼의 위력은 못 낸다. 한국이 전력화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방어 자산인 이지스 어슈어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 이건 역시 이지스 어슈어를 의식하고 상대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해상에 띄워놓은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본 안보의 중대 위협이다. 자꾸 한국이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사일 발사대라고 하지만 해상에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해상 자위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정말 일본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본과 공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